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이니만큼 옛날 거 좀 해보죠. 네.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네, 밝게 시작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소식. 첫 번째 소식,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죠. 네, 희생자 179명 중 마지막 시신 3구가 오전에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네.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족들은 대부분 무안공항을 떠났고요. 유족들은 장례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일에 다시 모여서 참사 원인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또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의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네. 정부 역시도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자,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자원봉사자와 특별한 조문객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양 의무 경찰로 군복무를 했던 30대 남성 이번 참사 소식을 듣고 바로 무안공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참사 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고 싶다라면서 현장을 찾아서 일손을 도왔고요. 네. 또 경기 수원에서는 혼자 버스를 타고 4시간 반에 걸려서 초등학생이 네네. 이 현장을 또 찾기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혼자서요? 네. 다른 봉사자들은 너무 어리다면서 그리고 워낙 이제 현장에 슬픔이 가득했다 네, 보니까 예. 초등학생이 견딜 수 있을까 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의젓하고 꿋꿋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박스를 옮기면서 일손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한편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A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서울시청 앞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는 네, 저도 소식이 기사를 있는데요. 봤습니다. 네, 아, 네. 네. 안타깝게도 8순기념 여행을 다녀오던 일가족 9명이 모두 사고를 당하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됐고 현재는 동물권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름은 푸딩이라고 네. 하는데요. 분향소에 놓인 위패를 바라보고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현재 푸딩이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활동가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있을 때 계속해서 현관 쪽을 바라보고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보호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임시 보호를 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부터 공식 입양 신청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푸딩이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3주 정도인가요? 3주 뒤면은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걱정이 크다고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5,000원을 조금 넘어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59% 59% 올랐다고 하고요. 네. 무는 한 개에 3,200원 수준이어서 무려 1년 전보다 77%나 올랐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작년 여름에 폭염이 있었고요. 또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진 영향으로 그렇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무의 경우에는 겨울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말에 김장철 가격 워낙 심각하다라는 그랬죠. 얘기 많이 그랬죠. 나왔고 네. 그때 안정을 위해서 배추와 무를 조기에 출하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 또한 최근의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추와 무와는 달리 사과, 양파, 감자 등은 작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렸고요. 네. 축산물 가격도 농산물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더해서 설 성수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골든글러브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서 수상 가능성이 주목되고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결과 어땠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상식이 열렸고요. TV 드라마 작품상 수상작도 한 1시 조금 전에 발표가 네. 됐습니다. 수상작은 바로 쇼군이었는데요. 네. 이 쇼군은 작품상에 앞서서 남녀 주연상, 나무 조연상까지 모두 휩쓸면서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4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아 4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열렸던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무려 18관왕을 달성한 바 있는데 네. 또 한 번 골든글로브에서도 상을 휩쓸게 됐고요. 오징어 게임 2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아쉽다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례적으로 정식 공개 전에 이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아. 대단하다라는 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오징어 게임 2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도 지난주 인터뷰를 통해서 수상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네. 한 호흡으로 쓴 이야기를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했을 때 네. 시즌 2만으로 상을 받는다는 기대는 접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런 만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시즌 3는 이르면 올해 여름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상 불가과는 달리 오징어 게임 2의 흥행은 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공개 직후에 넷플릭스 전 세계 TV 쇼 부문에서 단숨에 1위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시청 집계를 하는 9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베트남 일각에서는 오징어 게임 2를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공식 발표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극 중에 한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극 중에 한 캐릭터가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고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상대 역이 아버님이 훌륭하시네 라고 네. 대답을 합니다. 아. 이를 두고 베트남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정당화하는 대사다. 베트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한편 뭐 현지에서도 전쟁을 찬양한 것은 아니고 뭐 배려가 부족했을 뿐이다. 이런 반응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당국이 영화법에 따라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2 보셨어요, 두 분?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네. 이게 그런 맥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정당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거고 그냥 그 시절에 고생하셨다 이런 의미로 한 뉘앙스였어요. 네. 좀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은 축구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이 열렸는데 사령탑 한일전이 펼쳐졌다고요? 네, 결승은 베트남 대 태국이었는데 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네. 태국은 일본의 마사타다 감독이 이끌고 있어서 사령탑 한일전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일전은 제기차기에도 관심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제기차기. 네, 모두 질 수 없는데 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베트남이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이 이겼다라고 그러네요. 되겠죠. 1차전까지 모두 합쳐서 5대 3으로 베트남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아유, 됐는데요.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베트남의 미쓰비시컵 우승은 지난 2018년 박항서 감독 체제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3번째입니다. 이번에 드라마와 같이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상식 감독을 향한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축구 열기가 근래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마치 2002년 때 우리나라를 방불케 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번에도 역시나 경기 시작 전부터 베트남 전국 주요 도시 중심가에는 길거리 응원이 이어졌고요. 우승이 확정된 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길거리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베트남 국기 금성홍기 사이에 태극기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네. 김 감독의 대형 사진도 있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네. 작년 5월에 베트남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최근 이제 우승으로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러네요. 박항서 전 감독처럼 장기 계약이 가능할 네. 거라는 전망도 현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2의 박항서가 그러면 오징어 게임 2도 뭐 좀 웬만하면 좀 가지.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고요? 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서 2일부터 4일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됐는데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이 27.66%,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26.17%를 득표해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 두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건데요. 네. 투표는 모레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 뭐 곧이어 집계가 되는 대로 당선자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은 곧바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2027년 4월 30일까지인 이면택 전 회장의 자녀 임기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네. 1차 투표 27.66% 대 26.1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표 수로 따져보면 불과 437표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선에서도 굉장히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인 만큼 네. 누가 최종 당선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선수권 정상을 탈환하면서 이 인물에 이어서 김상식 매직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네. 자, 7년 전 같은 대회에서 먼저 트로피를 따낸 일명 쌀딩크라고 불렸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이고요. 앞서서 제가 박 감독이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까지는 알려주셨네. 네, 네. 세 글자 이름. 네, 좋습니다. 소개가 길어서. 자, 그럼 네.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지난해의 올해도 거의 과로로 쓰러지기 네. 직전인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저기 힌트 좀 쉽게 드리려고. 네네. 그 휴가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죠? 바캉스라 그러죠.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 바캉스. 예. 바캉스. 예. 그게 창의적입니다. 사투리. 짧아요. 사투리. 오. 바캉스. 아, 예.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는 YTN 어플과 이슈앤피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이쪽으로 노래 나갈 동안에 정답 주시면 되고요. 노래 나가기 전에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 내일부터 오는 이 20일까지. 2주간. 내일부터 오는 청취율 20일까지. 홍보 조사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뜬금없이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올 거거든요.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안녕하십니까 청취율 조사입니다.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어떤 라디오 하면은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박또박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을 듣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100점입니다. 네 이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우리 현웅 아나운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어느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저는 YTN 라디오를 즐겨 듣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네. 이슈앤피플 좋아하는데요. 네. 1시부터 3시까지 늘 듣고 시간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찐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20%. 될 겁니다. 20일까지고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